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제 뉴스 성현우 경제 칼럼 뉴스입니다. 지난해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2024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 경제가 힘찬 도약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의 사설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새해 갑진년에도 평탄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서 회복의 서막이 보이는가 했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진 두 개의 전쟁에 여전히 안개 속이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물가와 고금리의 여진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인구나 기후 문제는 한국의 먼 미래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운다. 한국은 특히 인구 위기 탓에 잠재 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기 딱 좋은 여건이다. 먹을 파이가 적어지면 밥그릇 싸움은 더 극성이 된다. 이게 요즘 한국의 현실이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G5라는 5대 경제 강국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더 큰 목표를 제안하려 한다. 555 담대한 도전이라는 비전이다. 인구 5천만 명을 유지하고 1인당 소득도 5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이다. 올해 4월 총선이 그 시험대다. 555 강국 비전에 공감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제대로 뽑는 게 출발점이다. 첫째, 5대 강국 우리도 할 수 있다. 경제 강국의 필요 조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다. 이른바 30에서 50클럽. 이런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한국 정도로 7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이 6개국 중 2개 나라만 제치면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만 해도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이탈리아를 앞섰다. 이후 우리는 저조한 성장률과 고환율 때문에 한 단계 밀려나야만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국가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이다.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는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높였다. 이런 나라도 지구상에 없다. 현재 3050 클럽 중 국내 총생산 GDP 5위는 프랑스. 2022년 기준 2조 7,840억 달러 수준이다. 프랑스를 앞서려면 우리 경제 규모는 67% 이상 커져야 한다. 1인당 소득에서도 프랑스 42,330달러를 추월하려면 32,142달러인 우리 소득은 5만 달러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 둘째, 소득 5만 달러 관문은 세제, 노동개혁이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한국의 2040년 GDP 규모를 3조 2천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우리의 1인당 소득은 7만 달러 수준, 전제 조건은 가혹하다.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에 달해야 한다. 작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에서 2%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독일은 1%대에 머물던 성장률이 노동개혁 이후 2006년부터 6년간 4% 수준에 달했다. 성숙한 경제도 4%대 성장이 가능한 시대이다. 한국의 고질병은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낡은 세제이다. 이를 걷어내면 우리도 다시 고성장을 뽐낼 수 있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세율이 낮아지면 기업은 더 많은 투자에 나서게 된다. 1인당 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든다면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정체 또는 축소이다.
우리 인구는 2020년 5,18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잠재 성장률을 키우려면 5천만 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은 난감하다. 다양한 예산을 써서 출산을 유도해보려는 시도는 매번 무산됐다. 아이들이 편하게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건 당연한 진리이다. 수도권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도 필요한 이유이다. 인구 5천만 명 유지를 위해선 이민 수용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한국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로봇 경제 활성화도 인구 5천만 명 달성을 위한 조건이다. 가사용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한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간병용 로봇도 나온다면 고령화 부담을 덜 수 있다. 셋째로, 자연 빈국 한국의 자산은 기업가 정신이다. 한국의 기적을 이끈 이병철, 정주영, 구인화 같은 1세대 창업 세대들이다. K기업가 정신이 한국 대표 기업을 만들고 경제 기적을 창조한 것이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나라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세계적 대기업이 등장한 이유이다. 앞으로 555 강국 비전을 이끌 주인공도 기업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다. 숱한 법령들이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쉽다. 특히 올해부터 50인 미만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고 한다. 소규모 기업이 경영자가 감옥에 가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처지이다. 정부는 경제 형벌 조항을 점검해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은 한 건에 불과하다. 한국에만 있는 대기업 총수 지정제, 산업단지 입지 규제,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도 기업들 신발 속 돌멩이이다. 경제단체장들이 내놓는 올해 신년사의 공통 단어는 규제 개혁이다. 기업들이 신나게 뛸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지 못할 망정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국가 운명 바꿀 정치 혁신이다. 담대한 도전은 정치 혁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외국은 난국을 헤치고 나라가 도약할 때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활약했다. 2002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는 국민에게 인기 없는 하르츠 개혁이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당시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독일을 구했다. 우리도 올해 4월 총선에서 555 강국 비전을 실현할 정치인들을 뽑아야 한다. 지난 4년간 진영 갈등 속 개혁을 단행하지 못한 건 정치 탓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구시대적 낡은 노동과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세제를 개혁하는데 이번 국회는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오히려 계층, 세대, 남녀 간 갈등만 키웠다.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 나라 살림만 거덜날 지경이다. 한국 미래를 책임질 정치인들을 뽑는 걸로는 부족하다. 정치 시스템 혁신에도 나서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입니다.